예, 안녕하세요. 오늘 자대매 사회를 맡은 유보영 기술사입니다. 오늘 자대매의 주제는 대한민국 기술사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종임 회장님은 현재 대한기술사의 12대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김남우 기술사님은 대한기술사의 2대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의 소중한 의견을 중심으로 오늘의 자대매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들이 의사, 변호사는 잘 아는데 기술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기술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기술사의 12대 회장 정종민입니다. 이 기술사가 1963년도에 처음 대한민국의 기술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 기술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죠. 일반 국민들이 공학을 하신 분들이 기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기사를 취득하고 나서 일정 기간의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시험을 치러서 그걸 합격한 자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사라 칭한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84개 종목에 대한민국의 약 6만여 명의 기술사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건설 분야의 기술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식품, 농업, 산림, 환경, 하다못해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까지도 기술사 업무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김남우 기술사님,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 기술 전문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의료의 전문가가 의사, 법률의 전문가가 변호사, 또 회계 전문가가 회계사이듯이 기술의 전문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건강, 위생, 복지, 재산 요것에 관련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설계, 감리, 그다음에 평가, 기술 진단, 기술 지도 등 대략 한 18개 내지 한 20개 정도의 직무가 있죠. 네 번째는 기술사의 종목 수는 84개라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84개라는 부분. 다섯 번째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감리 같은 경우는 감리단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현재 기술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963년도에 법이 제정된 이후로 1976년도에 한번 폐지가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1992년도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건설기술사가 약 한 52,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부득이 건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92년도 과학기술처,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그쪽에서 관장을 하면서 96년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의 큰 거대한 사건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기술사 제도가 중요시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관이 갖고 있던 권한을 감리 제도로 기술사한테 권력 이양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기술사만 가지고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때 인정기술사라는 세계 초유의 기술사 시험을 통과 안 해도 일정 수준의 이상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합격력자 중에서 선발해서 인정기술사로 간주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요. 네. 그게 2005년도에 한미 FTA 사건을 거치면서 폐지가 됩니다. 그 이후로 2015년도에 현재의 역량지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역량지수는 학력, 경력, 자격을 따져서 75점 이상이면은 설계, 시공, 감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네. 기술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을 만점을 받고 기능사만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점수인 75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를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누르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 혹자는 가장 공평한 제도라고 칭하고 있으나 이게 저희 기술사 회의에서 봐서는 사고의 주범이며 젊은 친구들이 이 기술 계통으로 영입이 안 되는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및 현황 문제점을 언급할 때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나 역량지수 페이지를 항상 문제와 1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에 대한 현황은요. 기술사 제도가 선발, 활용, 관리 측면에서 전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84개 종목이라는 종목 세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종목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기술사가 17개에서 23개 정도가 보편적인 종목 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2배, 3배가 넘는 종목을 가지게 됐죠.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 저희도 23개에서 24개 종목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 활용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기술사 종목의 난립도 있으니 개별법에 의한 자격이 아니라 기술사법에 의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은 제도 개선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사 제도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역량지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합격력자 제도는 2요소, 학력과 경력에 의한 그 등급제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20점, 경력 40점, 자격 40점에 의한 그 3요소에 의한 그 등급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을 좀 꼼꼼하게 살펴다 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이게 모순이 된다든지 방해가 된다든지 그 부정을 하는 그러한 체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자 혹은 면허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섞어서 이러한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특히 미국은 굉장히 엄격한 기술사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역량지수 제도는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될 그 절차로 나가야 될 그 제도입니다. 추가로 좀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기술사 시험 선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면접 시험을 봐서 통과한 인원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응시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젊은 친구들이 기술사에 대해서 취득할 의미가 없어졌다. 역량지수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술사들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국가고시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디에도 도장 날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특별법에서 소방법이라든가 전력기술관리법 이러한 일부 부분에서는 해당 분야의 입법에서 소규모의 보호는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날인권을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초유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기술사 제도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한기술사의 그 태동,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도 실제 태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좀 더 생생한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서 미국 기술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0명 내지 한 5,000명의 기술사들이 합격력자 제도 폐지 관련해서 어떤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수십 명 내지 하여튼 100여 명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합격력자 제도 폐지 때문에 모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국기술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한국기술사에 들어가서 이거 개혁하는 어떤 역할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들은 또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예. 또 다른 주장으로 이제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를 만들자 해서 결국은 격렬한 토론 끝에 사단법인 대한기술사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에 내걸었던 것은 첫 번째 합격역자제도 폐지, 기술사의 고위업무효과 벌칙 신설, 세 번째 기술사 제도의 일원화, 이 세 가지를 내걸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현재 대한기술사의 구성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대한기술사회가 벌써 2002년도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예. 100여 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한국기술사회와 다른 뜻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약 5천여 명의 회원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슬로건을 거는 것은 회원 중심 운영을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리 증진,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기술사가 갖게 되는 그러한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법적인 제도 개선 이러한데 저희들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전세살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던 부분을 재작년에 한국과학총기술회관으로 저희들이 입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정적인 회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6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기술인증위원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인증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기보다 상당히 재정적인 탄탄한 기반 하에 안정적인 운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요한 활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22년 전에 승인을 받고 제가 12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과총회관 입성 이후 사고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다수의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정도의 홍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인증에 대해서도 2년간 약 12개 종목에 대해서 기술 인증 수여를 하게 됐고요. MOU 체결은 경기도시공사 또는 건축사회 이러한 팀들이랑 거의 2달 내지 3달에 한 번 필요한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쪽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기술사의 권익이랑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랑 당사의 간담회도 있었고 국토위 보좌관을 하시는 국회의원당도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유튜브에 대한 제작 방송 역시 기술사가 무슨 일을 하며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한기술사회가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런 자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도 개선 및 이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홍보하고 기술사가 무엇이냐를 국민들한테 알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해서 힘쓰고 회원 여러분들의 복지라든가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술사 제도의 그 문제점, 아까 그 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 제도를 운영하는 기반이 누누이 말씀드려왔듯이 선발, 운영,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부분의 충돌도 많고요. 그 부처 간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젊은 기술자들의 영입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의하면은 금년에 약 110만의 건설기술인 중에
특급 기술자, 최상위의 특급 기술자들이 이미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역삼각형의 성장이 불가능한 인원 구조를 갖게 된 이 기술 분야의 현실인데요.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저희 기술서의 초점에서 봐서는 역량지수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그 역량지수의 문제점으로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기술사 배출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만든 이 근간이 기술사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전부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전자 분야라든가 건설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의 근간은 기술력을 중시하는, 과거에는 공대를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의 줄을 서고 공무원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쪽 분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 젊은이들은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업종이 뭐고 기능이 뭐냐, 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도 대통령님께서 신설하셨죠. 네. 그런 정도로 과학을 중심을 여기는 나라가 외려 기술사 제도를 저 밑에 역량지수에 의해서 억제시키고 누름으로써 딱 두 가지의 어드밴티지만 줬습니다. 무슨 마피아 많이 들으셨죠? 네. 무슨 마피아를 양상하게 되었고 역삼각형의 인력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예.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예. 또 하나 합격력자랑 기술사 간의 문제 어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서로의 어벽을 구분해 줌으로써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보는 게 기술사는 분명히 고유한 어벽이 주어져야 됩니다. 역량지수의 75점이랑 경쟁을 해서 75점 받은 사람들한테 번번이 패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마피아라 그래는 아주 기상천외한 단어도 만들어냈죠. 무슨 마피아에 휩쓸릴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LH 무슨 공무원 무슨 철도 무슨 조직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다고 보고요. 예.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 국제 표준요. PQ 적용 시에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학력, 경력,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75점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학력, 경력이 다 만점일 때 얘기입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 기술사 공부를 하지 않고 속된 말로 가서 기능사 자격 하나만 취득하면은 75점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예. 합격력자랑 동반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어내야 돼 기술사만의 어벽은 특히 설계에선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외국 기술사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면 젊은 친구가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초급입니다. 대한민국 초급을 벗어나려면 경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구조계산 하나도 모르고 도면을 그릴 수조차 없는 경력을 가진 기능사는 만점에서 설계에서 1등을 차지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물론 PQTP라는 게 있어서 면접을 거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오도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 예.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 개선은 정신을 이어가는 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누누이 지인들한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가족법이 변경되는데 하나의 판사님이 노력을 60년 가까이 해서 남녀 평등의 가족법 변경을 이론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게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제 임기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까지도 정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 뭐 생각이 나는 게 좀 하나 떠오르네요. 예. 결국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의 역량지수 제도, 그 중에서도 이제 PQ 제도 관련해서 이제 그 폐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PQ 제도에서도 결국은 보면은 등급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예. 영양지수에 의한 기술자들하고 기술사하고 서로 이제 상생을 하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등급에 의해서 이렇게 매길 것이 아니고 서로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의사도 등급제가 없고요. 다른 데 다 등급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등급제의 출발은 아시는 대로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의한 등급제가 폐지가 돼야 된다. 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 또는 비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 사고의 원인을 비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인 일이 시행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사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문가스러운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될 현장을 비전문가가 감리하고 설계를 해서 생기는 사고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검단 사고 또는 교량 탈락 사고 그 이외에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수많은 사고들이 대부분의 현장에 가서 제가 감리자를 만나본다든가 미팅을 하면서 얻은 확신인데요. 예.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 전문가가 전문가스럽게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대한기술사회에서는 이러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습에 의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미래 4차 산업혁명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미래가 주어지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 제시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대한기술사의 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기술사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기술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에 대해 청중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담회를 통해 대한기술사의 역량, 기술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PQ 제도 개선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유민 회장님과 김남훈 기술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담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